오늘 영상 감독님 진심이시네. 카메라까지 바꿔서 세팅을 해주시네. 네. 이야, 오늘 큰일 났다 정말. 네. 어떻게 이렇게 그냥 저렇게 하게 되면은 강진아님 앞으로 화요일마다 자리하실 때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 화장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잘 저 소개하겠습니다. 모공까지 오늘 다 드러날 텐데. 네, 잘 소개하겠습니다. 자연밥상 시간입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 정직한 농부 강진아 씨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무척 긴장되시나 봐요. 아, 떨려요. 이렇게 떨릴 수가. 야, 오늘 네. 좋다. 오늘 강진아님 정말 제대로 사실. 나온다. 쳐다볼 수가 없어요. 어. 감독님 왜 그러세요? 카메라 바꿨어요. 화질 진짜 좋네요. 이 제가 못 보겠어요. 오늘 구름에 가려서 해가 어디가 있나 그랬더니 여기 와 있었네. 아우, 그 멘트는 나 이 멘트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 멘트 내가. 박수홍 며칠 전에 박사님한테 그죠? 나왔어요. 써먹고 아, 살짝 여기서 또 써먹고 참 레파토리 없다. 아, 네, 재탕하셨어요. 네. 아, 자, 오늘은 상차림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친숙한 모습을 보셨을 텐데 네네. 뭐 이런 날씨라는 거 염두에 두고 지금 세팅하신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날씨를 항상 체크업을 하거든요. 아, 농부는 아마도 날씨를 항상 체크업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비는 안 온다고 그랬거든요. 음. 그 날씨는 좀 쌀쌀하다가 오후엔 더워지니까 네. 그냥 한 번은 해야 되겠다, 비 떨어지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준비를 아주 가성비가 적고 금방 살 수 있고 누구나 살 수 있고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거. 마켓 가면 이 냉장고 안에 계실 거예요, 다. 네, 있는 냉장고 안에 거. 있을 거야. 예, 네. 일단은 제가 메인이 집에 있어서 네. 요거를 가지고 변형을 조금 해보자 해서 오늘은 날씨와 생각 안 했는데 딱 맞아요. 저는 메인이 뭔가요? 메인은 네. 어묵입니다. 어머. 아, 네. 우리가 소위 그 오뎅탕이라고 하는 거. 네. 음. 그 안에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댕탕이라고 하셨죠 지금. 네. 네, 어묵 그러면 순수 우리말로 표준화됐잖아요. 어묵이 언제 어묵으로 불려졌을까요? 그 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는 거의 뭐 덴뿌라, 오뎅, 뭐 일본말 하듯이 그렇게 그렇죠. 했죠. 네, 그 안에 일본말은 어떤 것이고 우리나라 어묵이라고 불리는 어묵은 1992년에 표준화가 됐어요. 어묵으로. 네, 어묵으로. 근데 네. 인식하고 있는 게 어묵은 오뎅은 일본에서 왔다라고 네.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그러니까 어묵으로 저 순화까지 시키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단어 언어에 조심하라 그리고 자꾸 일본어 쓰지 말라 그리고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뭐 일본어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는 좀 너무 같지. 웬만하면 우리말로 부를 수 있는 음식들을 우리말로 부르는 게 좋지만 네, 일본말을 쓰지 말라 그러는 건 좀 너무 같지 또. 일본에서 시작된 음식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아유, 포인트를 그냥 바로 잡으시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알고 보면은 네. 이게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다 먹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이런 스타일을? 저거를 네네. 네. 그리고 순수 우리말에 어묵이라는 말이 순수 우리말도 있다는 거. 근데 왜 우리 그렇게 왜 이렇게 오뎅 그러면 이렇게 민감하게 했던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그냥 밀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식재료로 어묵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도대체 뭘 하지? 이런 일식을 뭐 소개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가 네. 들어가 보면요. 순수 우리말에 어묵이라는 말이 있었고 조선시대에 벌써 수라상에 나왔었고 아, 그래요? 네. 일본, 중국, 한국 세 나라가 그 옛날부터 먹었다는 거. 그래도 뭔가 어디가 시초가 있을 거 아니겠어? 그렇죠. 생선이 있는 나라는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과 일본은 생선이 있기 때문에 생선 요리로 나왔었고요. 어묵을 우리나라 순수 우리말로 들어보신 적 있는지요?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요? 어묵의 순 우리말 얘기하는 순우리말. 거죠. 네. 조선시대에 숙종이 너무 생선을 좋아했대요. 네. 그래서 그때에는 수라상에 이 어묵이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말 순수 우리말은 순 우리말. 네, 생선 숙편이라고 해요. 생선 숙편. 숙편. 그것도 뭐 순 우리말은 아니다. 그것도 한자가 한자지. 들어갔죠. 네. 네. 그리고 중국에는 위완이라고 했어요. 완자처럼 했고. 그래서 어묵의 정의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묵 하면은 뭘로 다 어떻게 만들었지? 그 뭐 생선 살 다진 거 아니에요? 살을 다져서 말랑말랑하게? 그러니까 으깬 생선에다가 쌀가루나 전분이나 밀가루를 섞어서 뭉친 다음에요. 살짝 온도에 쪄서 묵처럼 딱딱하게 굳힌 그런 가공 음식. 그러니까 뭐 고기로 만들면 밑벌이고 네. 생선으로 만들면 어묵이고. 근데 생선 편숙은 거기에 고기를 넣었다는 거죠.
아, 우리나라- 거기다 고기를 넣었다고? 네. 생선을 다지고 으깬 다음에 네. 우리나라에서는 거기다가 쇠고기, 돼지고기, 파, 마늘 해가지고 같이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편숙이라고 어묵 편숙이라고 하는데 편숙이에요? 숙편이에요? 숙편. 숙편. 죄송합니다. 네. 제가 또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제가 그냥 정신이 없어서 그래. 그 숙편이 그러면 어묵이 들어간 게 아니라 생선이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 고기가 들어갔다고? 추가했던 거죠. 아 추가를 한 네, 거라고. 네. 그러니까는 서민들은 생선만 집어넣고 네. 수라상에 올라갈 때는 고기가 조금 들어가서 들어가고. 왕이 드실 수 있게 어. 만들었고요. 중국에서는 야 오늘 영상 감독님 왜 이래? 우리 좀 떨어지자. 테이블에서 떨어져. 하도 지금 클로즈업을 하기 때문에 네. 숨을 테이블에서 쉬고 떨어져 있네요. 있어. 음식이 어묵이 숨 숨을 쉬고 쉬네. 그러게요. 아, 심장 뛰는 소리. 먹음직스러워서 입에서 침이 고일 정도예요. 화면을 야, 보고 있는데. 오늘 감독님 뭐 정말 작정하고 잡으시는구나. 네, 그만큼 또 맛있게 만들어 오셨어요. 강진아 씨가. 그냥 일반적으로 어묵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묵을 그냥 어묵 조림 이렇게 드시지 않나요? 아니면 볶음. 네. 그 어묵 탕 좋아해요? 탕. 아까 어. 김영준 어묵탕. 씨가 네. 오뎅탕이라고 했어요. 그 오뎅탕은 바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뎅의 의미는 뭔데? 네. 별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 그냥. 우리가 오뎅 그리면은 어묵 똑같은 말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오뎅은 그냥 오뎅이라는 거는 어묵으로 만든 탕이 아니고 이게 탕이라는 얘기예요. 오뎅은 오뎅 자체가 탕이라고. 오뎅 자체가 탕이에요. 그 닭볶음탕하고 비슷한 모순이 있구나. 네네. 근데 어묵으로 된 탕이 아니라 음. 이 술안주로 일본에서 술안주로 만들기 위해서 꼬치를 꽂아 넣는데 거기에 어묵이 들어갔을 뿐이지 그게 어묵으로 된 탕은 아니고요. 아. 그래서 오뎅탕은 잘못된 표현이고 오뎅 자체가 탕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꼬치를 꽂아가지고 먹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주점인가요?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 보면 노점상에 가면 떡볶이, 포장마차요? 포장마차 떡볶이하고 네. 오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떡볶이 오뎅에서 오뎅 한 개에 얼마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럼 꼬치 하나에 이렇게 얼마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인식을 했었는데 오뎅 자체가 오뎅탕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습이 들어가 있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네,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오뎅 자체가 탕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오뎅이라는 거는 꼬치를 꽂아서 술안주로 먹는 탕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게 굳이 어묵은 아니어도 그렇죠. 오뎅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다른 우리가 이제 꼬치에 재료가 꽂혀도. 네. 그래도 우리가 어묵이라고 우리 말로 부르자 해갖고는 뭐 92년도부터 그렇게 네네, 외래어법으로 표준어로 됐다 그러면 어묵에는 탕이 들어가야 되겠네. 어묵 자체가 어묵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묵하고 탕은 탕이.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오뎅탕이 되는 그렇죠. 거네. 그래서 어묵탕이 되는 거죠. 우리는. 네. 그래서 오늘 어묵의 변신 어떤 메뉴들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저는 김밥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김밥 네, 너무 놀라셨어요. 좋아하는데. 네. 야, 숨을 쉰다. 살아 있다. 정말 영상이 네. 살아 있다. 그래서 움직이는. 오늘 메뉴는 그래서 저는 네. 오뎅으로 김밥을 말아봤어요. 주로 오뎅이라고 있지 않죠? 어묵이죠. 어묵을 볶은 다음에 여기 양념을 또 해서 오뎅 그러면 민감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시니까 그냥 무난하게 어묵이라고 합시다. 어묵을 네. 가지고 어묵 안에다가 왜 조리를 해서 간장 소스를 해가지고 김밥에다가 말 때 어묵 많이 집어넣잖아요. 네. 저는 집어넣지 않고 어묵 자체를 그냥 하나로 다 쌓아버렸어요. 통째로. 오. 우리가 주로 알려진 게 부산 어묵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렇죠. 납작하게 네. 그거를 떡볶이 할 때 그 안에다 집어넣고 하잖아요. 그 납작한 그 부산 어묵을 한번 사시면은 양이 엄청 많아요. 네. 네, 그거를 그 간장 소스에다가 졸여 드시고 남은 게 있다면 널쩍한 그 부산 어묵을 김을 싸서 네. 제가 한번 같이 말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양념 안 하고요. 근데 얘네들이 제법 저항력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탄력이 있어서. 그죠? 저항력이라고 저항력. 표현하셨어요? 어, 네, 잘 탄력성이 말아지지 있죠. 않아. 그렇게 잘 말아지가 보여요. 이거 건드렸다 이거 네. 탁자 건들면 안 되는데 네. 잘 말아줘요? 아주 착착 감겨요. 오. 진짜요? 예, 그러니까 김밥 많은 김에다가 네. 일단은 그 어묵을 저는 뜨거운 물에다 한번 이렇게 토스팅했어요. 그냥 넣다가 뜨거운 물만 부었어요. 네. 부은 다음에 1분 정도 있다가 꺼내서 그냥 키친타올로 물기만 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사이드에다가 놓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준비는 저는 참치하고 밥을 거기다 넣거든요. 단무지하고 깻잎도 들어갔네. 깻잎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재료가 안 되지만 김밥용 김밥을 반만 접어가지고 자르신 다음에요. 네. 그다음에 이 어묵을 네. 단면도를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보고 계실 텐데 예쁘죠.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이 이 장면을 못 보는 게 너무 아쉽다. 네. 단면도를 보니까 그 김 밑으로 부산 어묵이 들어가 들어갔어요. 있고 예. 네, 통째로 진짜 말렸어요. 네. 그 밑으로는 깻잎이 들어가 있고. 깻잎을 2장을 양쪽으로 포갠 다음에 어. 거기다가 이제 참치를 저는 참치에다가 양파를 다져가지고 마요네즈 많이 하시죠. 어. 거기에다가 이렇게 묻힌 다음에 마요네즈가 좀 들어갔구나. 네네 어. 참치에 마요네즈에 양파가 물에다가 한 좀 1분 정도 넣고 건진 다음에 쭉 짜세요. 그럼 네. 매운맛도 없어지고 물기도 없어지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삭한 맛만 살아 있는 네, 거구나. 거기 양파하고 참치하고 마요네즈 한 스푼을 해가지고 믹스를 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 밥에는 밑간이 안 들어가요? 밥에 밑간 안 들어갔습니다. 어. 왜냐면 부산 어묵이 좀 짭짤한 맛이 그러니까 있어요. 거기다가 밑간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김밥이 짤 것 같은데. 그렇죠. 마요네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짭짤한 맛이 그러니까.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밑간은 하나도 안 하시고 밥에는 그래서 참치를 깐 다음에 깻잎 위에다가 올리고 밥은 한 줄 아주 단무지 손가락만큼만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단무지 하나 올려서 말아버렸는데요. 네. 이게 김하고 부산 어묵이요. 이게 네. 착 달라붙어요. 잘 말렸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한 세트 같이 잘 말려 네, 있어요. 김을 까신 다음에 네. 부산 어묵을 저는 3분의 1 정도는 잘라냈어요. 너무 길이가 기니까. 지금 저 김밥 각도 영상 각도는 이거 어느 분이 잡으신 거예요? 정말 예술로 잡았다 정말. 와. 오늘 저녁 메뉴예요. 각 제대로 나왔대 이번에. 아니 보는 것보다 이 영상으로 보는 게 더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어. 저희 사진 찍어뒀습니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뭐 지금 저 영상 보실 겨를이 없으시면 네. 그냥 우정아 씨한테 사진 좀 찍어서 보내달라 그러시면 그 사진은 열심히 카톡으로 날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최대한 설명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네, 상상을 하시면은 김에다가 김 그 겹에 어묵겹이 하나가 더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알맹이가 그 바깥에는 김이고, 네. 네, 그 안에는 어묵이고, 네. 네, 그 안에는 또 깻잎이고, 깻잎이 있고. 네, 그리고 그래서 밥하고 저 뭐예요, 참치하고 참치하고. 마요네즈하고 네. 뭐 그렇게 섞어서 말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네. 맛이 어떨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네. 1번 어묵 김밥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어묵 2번 김밥을 했어요. 그래, 2번은 뭘까요? 이게 어묵탕이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오뎅을 했는데 꼬치를 꽂아가지고 네. 네, 그렇게 만들어 본 거고요. 아, 네. 어묵탕은 저 국물 어떻게 내요? 국물은 제가 밤새 다시마하고 무하고 파 뿌리하고 파하고를 계속 끓였어요. 그 저렇게 만들어 오기 위해서 네. 저거 습하느라고 저거 시간 오래 걸렸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여쭤봤는데. 숲은 어저께 계속 고았죠. 그지? 그 물을 어. 빼기 위해서. 그래서 단물이 무가 너무 맛있어서 그냥 먹어도 아삭아삭 맛있더라고요. 단맛이. 그러니까 달달한 맛이 그 국물에 재고 거기다가 아침에 이제 간장을 넣고 네, 그다음 가소부스기 있잖아요. 네. 가당이 포를 좀 올렸어요. 그러면 향이 조금 올라오죠. 그렇지, 그게 좀 네. 올라가야지. 네, 그래서 국물을 따로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어젯밤에 한번 오뎅에 꼬치를 해서 음. 어묵을 꼬치를 만들어서 한번 해놨거든요. 오늘 조금 시간을 벌기 위해서. 네.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게 너무 부른 거예요. 아. 네. 이 어묵에도 네. 그 퍼센티지가 다르기 때문에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묵을 이렇게 분다고 생각이 드시면 어묵 생선의 양이 적은 거예요. 전분의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 뒤에 만약에 표기를 봐서 인그리디언 그 내용물을 보신다 그러면 네. 몇 프로가 있어야지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90% 정도 있어야지 어묵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건 욕심이고. 아니에요. 그건 생선전이 될 거예요. 그래요? 욕심이고. 네. 그럼 뭐 얼마 정도예요? 20%? 20%는 너무 작아요. 작아? 기대치는 여러분이 보실 때 70%는 돼야지 네. 그렇게 풀어지지 않고 가장 이상적인 퍼센티지예요. 70% 네. 정도가. 80%가 되면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아마 붙어 있을 거예요. 거기다 비싸, 써 있을 비싸. 거예요. 네, 그 가격이 조금 더 나가는 거는 어. 생선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가격 나가는 건 80%가 그러면 살로 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 그래서 대부분이 70% 이하라는 거. 음. 네, 그래서 70%까지는 괜찮은데 그 성분표시 보고 보실 때는 보니까 거의 없는
봉투가 더 많아요. 그거는 너무 양이 적다는 거죠. 네, 그럼 쉽게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시 있는 거 갖고 다시 모양을 냈어요. 그 여러분들께서는 어묵탕 드실 때 네. 뭘 먼저 드셔요? 거기에 뭐 쑥갓도 올라가고 팽이버섯도 올라가고 무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잖아요. 한 네. 그릇에. 네. 그랬을 때 이 어묵탕의 진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드시는 거가 뭘 드실까? 국물. 물을 제일 많이 드시지 않겠어요? 물을? 건져 먹는 거 중에서 제가 생각해도 무가 과연 어떤 맛을 담고 있느냐 그걸로 저 어묵탕의 레벨을 순도를 그걸로 측정하실 것 같은데. 물을 먼저. 저는 저는 국물. 국물을 먼저 먹고요. 그 다음에 내용물을 해서 뭘 먹는다 그러면 저도. 어묵을 먹지요. 무는 그럼 나 잘못 먹고 있었나 지금까지? 저는 무조건 무부터 일단 먹어보고 그리고 이게 잘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거든요. 잘 됐다, 김영준 안 씨랑 됐다. 같이 밥을 먹어보면요. 네네. 김영준 씨는 꼭 맛있는 거를 마지막에 먹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좀 아껴. 저는 맛있는 걸 먼저 그 파트를 먼저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달라요. 접근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네요. 음식에 대한 접근이. 저는 그 마지막을 갖다가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조금 아껴요. 그럼 누구랑 같이 먹었을 때 맛있는 걸 먼저 드시는 분들이 주위에 있으면 김영준 씨 나중에 드실 게 없을게요. 아니요, 제 거 훔쳐놔 이렇게 빼놔요.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빼놔요. 저는 무를 먼저 드신다는 걸 처음 들었어요. 저는 무는 항상 아니 어묵탕 드실 때 무 먼저 드시는 분들 안 계세요? 저만 그래요? 어묵탕에는 국물이죠. 먼저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국물을 먼저 맛보시는구나. 그리고 사진 보신 분들 와우 예술이네요. 한번 만들어봐야겠습니다. 도전 의식을 느끼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계시고요. 사진 감사합니다. 인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뎅기 데스까라고 오뎅기 인사를 주시는 분이 소데스네. 위트 아유, 있으시네요. 재밌으네요. 네. 저도 위트로 받았습니다. 네, 제가 하면 다큐가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조심스럽긴 한데. 네. 네. 저는 무를 빼요. 원래 양파랑 다 집어넣고서는 국물을 냈잖아요. 근데 김영준 씨는 이게 잘 됐다 안 됐다를 무로 확인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물을 먹어보면 달달하나 뭐 네. 맛을 보시는 거예요? 무가 잘 익었나? 아니면 무에 무에 묻어 양념이 배어 있는 거? 이게 그 간이 잘 뱄는지. 그렇지. 내가 그 말이 생각이 안 나갖고. 그러면 그거 보면은 국물을 굳이 먹어보지 않아도 이 집이 제대로 저 숲을 베어 내는구나라는 말을 왜 이렇게 못하지? 무가 국물을 다 머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개 먹어보면 그냥 딱 드시는 견적 거구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네. 다행이네요. 무를 2개 갖고 와서 저는 거의 건져내거든요. 지금도 저는 무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신 거예요? 저도 뭐든지 네. 물을 먼저 맛을 그래, 보는데요. 라고 선생님. 하셨어요. 그러면 저랑 같은 동네에서 네. 자라셨네. 네. 친구. 네. 친구. 무가 맛있으면 네. 거의 예외 없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네. 근데 네. 무에서 좋아해요. 무에서 왠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은 역시 부족해. 부족한 거는 이제 짠맛이 덜하던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짭조름한 이거 간이 덜하던가. 그 깊은 맛이 더한 거죠 이렇게. 예. 새로운 걸 또 들으세요. 여기 저 유튜브 창에도 저도 무 먼저 먹습니다 하신 분 올라오셨어요. 계셔요. 네. 카톡에도 3분 등장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런 거 있잖아. 찜 나오잖아. 네네. 거기 무 들어가잖아. 네. 그럼 딴 거 안 먹고 무부터 먼저 먹어보거든. 그러면 조림해서? 조림해서. 딱 나와. 저도 그냥. 조림에서는 견적 딱 나와. 그런데 국물용에서는 무에 있는 걸 다 뽑아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뽑은 그 무의 그 맛은 거의 다 국물에 나와 있어서 국물부터. 저희 쪽 별에서 오신 분들은 무부터 먼저 먹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싸우진 않겠어요. 네네. 네. 그래서 무하고 다 이렇게 해서 그냥 예쁘게 네. 여러분들이 꼬치를 어떻게 꽂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텐데 네 그런 모양으로 한번 꽂아봤고요. 저 네. 브로콜리는 저거는 그냥 데코레이션이에요? 브로콜리는 그 제가 먹어본 중에 네. 양배추하고 같이 어묵이 잘 어울려요. 드실 때. 브로콜리가 아니요. 어묵이 어묵이랑 드실 때. 양배추가 양배추하고. 어울린다고? 어울려요. 오, 한 드셔보세요. 번도 그래서 같이 먹어본 적이 양배추를 없는데. 지난번에 샐러드 했을 때 그 양배추에다가 어묵이랑 같이 해서 갖고 올려다가 브로콜리가 남아서 브로콜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도 어묵하고 잘 잘 가요? 어울려요. 오. 그래서 이렇게 매치해서 드셔본 적이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저도 브로콜리하고 저는 저 상차림에 브로콜리는 왜 올라가 있나가 아까부터 궁금했던 거예요.
왜 김밥용 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채소를 많이 넣어서 건강식품이 될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다른 샐러드나 다른 야채가 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시다면 네, 브로콜리를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어묵에 들어갔을 때, 네네 보면은 매치가 잘 돼요. 맛이 좋아요. 네, 그래서 브로콜리를 한번 올려봤고요. 또 일본식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왜 오뎅 얘기하고 나면 뭐 덴푸라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덴푸라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덴푸라는 일본식 일본말. 말이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왜 튀김이 나오면 그냥 덴푸라라고 쓰이잖아요. 네. 뭐 튀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도 계시는데 네. 뭐 그냥 대충 섞어서 쓰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튀김이 곧 덴푸라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냥 대충 섞어서 쓸게요. 그럼 덴푸라는 일본 말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어묵, 오뎅, 그다음에 덴푸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느 말이 어느 나라 말일까요? 그러니까 어묵은 한국말입니다. 오뎅은 탕 종류의 일본어예요. 덴푸라는 그럼 어느 나라 말일까요? 혹시 이렇게 하면 혹시 외국말인데 일본 친구들이 그 음차를 갖다가 써서 덴푸라가 된 거야? 네,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어느 나라에서 이 덴푸라는 저는 그냥 당연히 일본어 템푸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템푸라는 일본어가 왜냐면 아닙니다. 덴푸라라 그러면은 D로 그게 아니고 얘네들이 T로 가잖아. 템푸라 네네, 뭐 T로 가잖아. 알파벳이. 예. 그러니까 이거 얘네들 음차한 거구나라는 짐작을 해보는 거죠. 예리하십니다. 이게 원 발음은 템퍼스예요. 라틴어에서 계절이라는 뜻의 템퍼스가 일본 사람들이 듣고서 이게 템푸라로 잘못 들은 거죠. 그래서 그냥 그게 덴푸라가 된 거야? 그래서 17세기에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꽈트로 템포스라는 그런 절기가 있는데 그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 절기에는 고기를 못 먹어요. 생선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생선을 먹으면서 이걸 튀긴 거예요.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저게 뭔가. 그리고 일본에는 새우가 가장 그때는 쌌어요. 흔해서 흔했겠지. 네, 흔해서 그 템푸라, 그러니까 새우 템푸라죠. 새우를 그냥 튀겨서 먹는 거를 보고서는 일본 사람들이 그게 뭐냐 그랬더니 템퍼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아들으시기 리스닝을 덴푸라로 했어요. 그 이후로 덴푸라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새우 튀김이 거의 덴푸라로 간 거죠. 그래서 이게 라틴어입니다. 네. 이게 원래 나온 어원은 라틴어에서 나온 템퍼스에서 나온 말이죠. 또 이런 건 또 오늘 처음 들었네. 네. 그냥 덴푸라 그러면은 다 일본 말로 생각해서 무조건 이게 튀김. 방송에서 이제 아까 덴푸라 그러길래 네. 이것도 불편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것도 어떻게 막아야 되나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인상 미간 올리시는 거 제가 봤어요. 라틴어입니다. 네, 어원은 라틴어래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거를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새우 덴푸라, 그래서 새우 덴푸라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조합이 되면은 뭐 한 끼 뚝딱 나가잖아요. 네. 뭐 한 끼가 아니라 저거는 뭐 별식인데요. 뭐 다 각자 하루에 맘먹고 해야 되는 것을 한 상차림에 가지고 오셨어요. 그 새우를 튀기면서 아예 그냥 그 베이컨이랑 아스파라거 있길래 그 시간을 같이 해버리면 어떤가 해서 같이 먹어도 조합이 좋아요. 네, 오늘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박경경 기자가 모처럼 한국에서 컴백을 했는데 박경경 기자 한번 납치를 해오면 안 되겠어? 스튜디오로? 그 숙제를 김영준 씨한테 드릴게요. 김영준 씨한테 제일 약하잖아요. 저한테는 주로 객이고요. 김영준 씨가 모셔오세요. 말은 한번 붙여봐야 되겠다. 와서 김밥 한 번만 먹고 나가라고. 네. 그럼 중국에서는 언제부터 이걸 먹었을까요? 중국은 위완이라고 하는데 네. 어묵이에요. 네. 위완인데 진시황이 가장 좋아한 게 이 어묵이었대요. 그래서 진시황이 안 좋아한 게 어딨어? 뭐 보면은 생선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 수락관에다가 그 뼈가 없는 생선을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이 요리사가 수락관에서 씨를 다 빼고 완자를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네, 먹어봤더니 좋더라. 그래서 어묵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잘못해서 뼈가 나왔다. 여기에 벌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선 완자에 뼈가 나왔다. 생선 가시가 나왔다. 가시가 나왔어요. 그러면 벌칙이 있다고? 벌칙이 있습니다. 그게 중국에서 내려오는 벌칙이야? 중국에서 진시황 때 있었던 벌칙이었어요. 벌칙이에요? 실제로? 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선택에 1, 2, 3번을 드릴까요? 보기 좋아요. 주세요. 네, 보기 보기 주시고 드리겠습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네. 뭐 없어 우리? 찾을게요. 뭐 있으면은 찾을게요. 제일 먼저 잠깐만요.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 하나. 아니 왜 우리 저 우리 그거 헬스 있잖아요. 코리아 있잖아. 헬스 코리아. 네. 의자가 있어요. 어. 그 밥상이란다. 책상 앞에 앉으실 때 혹은 또 바닥에 앉으실 때 네. 허리 편하게 앉으실 수 있는 그저 TV 의자가 광고 나오는 있어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허리 허리 펴주는 받침, 자세 거예요? 교정해 주는 아. 의자. 그 자세 교정해 주는 그 저 방석 같은 건데 아. 등받이가 있는 거야. 네네네. 네. 그런데 그게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죠. 거기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앉으면 네. 뒤로 넘어가지도 않아. 네. 그리고 정말요? 자세를 이렇게 꼿꼿하게 교정해줘. 해줘요. 골반을 허리도 잡아주더라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 의자가 있는데 아이들 사이즈도 있고 어른 성인용 사이즈도 있어요. 선택하실 수 있게 그 초이스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픽업하셔야 돼요. 네. 라디오 픽- 코리아 오셔서 픽업하셔야 되고, 픽업하시는 상품. 네. 그 하나 드리는 걸로 해? 네, 맞추신 아니야, 좀 아쉽다. 1, 2, 3. 1, 2, 3. 1, 2, 3? 3 세 분까지? 분까지 끊죠. 오케이. 세 분까지. 어. 또 이게 하면서 또 하나만 드리면 좀 아쉽잖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크세요. 다시 역시나. 한번 우리 저 그 좀 질문할까요? 아니요, 좋은 의자 우리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신, 네, 협찬해 주신 헬스코리아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은영미 고맙습니다. 대표님 잘 쓰겠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쓰겠습니다. 픽업하실 수 있게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퀴즈가 뜻깊은데요. 자, 그러면은 네. 그 당시에 중국에서 네. 진슈왕 시대에 네. 생선 완자를 만들어서 진상을 하는데 네. 거기서 생선 가시나 뼈가 나왔다. 네. 그러면 어떤 벌칙을 수행해야 되느냐는 거였죠. 그렇죠. 보기 1번, 2번, 3번 드릴 테니까 4번까지 드리겠습니다. 4번까지 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맞춰주신 세 분 네. 헬스코리아에서 제공하는 그 교정 의자, 등받이 의자. 등받이 의자, 네. 등받이 저도 써요. 네, 저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좌골신경통이 있는데 어. 거기에 앉으면 시원해. 너무 좋은 선물이네요. 그래서 네. 그 저 등받이 교정 의자 그거 픽업하시는 거니까 저 이거 우송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픽업하셔요. 자, 그러면은 보기 1번. 카톡 우정아 아이디 씨. 알려드릴게요. 우정아 씨 손주세요. 아니 또 공정하게 나가야 되니까 그래, 오래간만에 선물이 선물도 나가는데 올렸으니까. 카톡 아이디 네. 라디오 코리아 오늘 1540. 전화는 아닙니다. 네, 전화 아니고요. 아니니까. 전화가 막 네, 들어오죠. 선착순으로 가는데요. 라디오 코리아 1540으로 얼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자 이제 보기 나갑니다. 신중하게 가야 되겠네요. 네. 이거 잘해야 돼 이거. 갑자기 그러게요. 예능을 하려다가 다큐가 됐지 아니, 지금. 이런. 자, 보기 책임감이. 1번. 보기 들어가겠습니다. 1번. 가시 숫자에 따라 그 셰프가 요리사가 그 가시를 먹어야 된다. 가시 숫자에 먹어야 나오는 된다. 가시만큼 아니, 대신 먹어야 된다. 가시 먹어야 나오면 다 먹는다. 네, 아니 어. 그 요리사가 먹어야 돼요. 이거 요리사가 네. 먹어야 된다. 대신 먹는다. 네, 가시가 나오면 요리사가 먹어야 한다. 네. 네. 2번. 요거는 애매하네. 가시 2번. 개수만큼 곤장을 맞는다. 가시 개수만큼 곤장을 맞는다. 네. 곤장을 맞는다. 요거는 좀 그럴 듯하다. 이건 제 짐작입니다. 절대 네, 힌트 저희는 몰라요. 절대 힌트 아니에요. 저희 이런 문제가 나올지도 몰랐어요. 지금 처음 갑자기 들어봐요. 드렸습니다. 네. 네. 자, 1번 요리사가 가시를 먹으면 된다. 라는 거잖아. 네. 2번 나온 가시 숫자만큼 곤장을 곤장을 맞는다. 맞는다. 네. 3번. 3번. 퇴사를 해야 된다. 최소한. 잘려요. 그러니까 잘린다. 바로 네. 잘립니다. 바로 잘린다. 네. 네. 이거 그렇게 멀쩡한 사지를 씁쓸하지 갖고 않아. 그냥 나가게 해줄까? 아, 4번. 4번까지 갈까요? 네. 사형에 처한다. 사형의 천. 나는 이게 제일 너무 많이 갔나요? 제일 네. 많이 간 게 아니라 그 1, 이게 2, 3, 4 해야죠. 그 당시의 분위기로는 이게 마땅하지 않나 싶은데. 가시 하나가 나왔을 때 그 가시 개수에 따라서 또 먹어야 되는 수가 있고 맞아야 되는 수가 있고 나가야 가시 되는 수가 개수만큼. 있고 아니면 사형에 처하는지 음. 여러분의 정답은 자, 무엇일까요? 1번 요리사가 먹어야 된다. 네. 아무튼 자기가 나온 거는 다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2번 가시가 나온 개수만큼 곤장을 맞는다. 그죠. 뭐 100개가 나왔으면 100대. 하나 나오면 한 대인가? 이것도 좀 애매하다. 먹는 거는 뭐 괜찮아요. 그런 거 그렇지. 네, 3번 잘린다. 네. 그냥 파이어입니다. 4번 사형에 처한다. 네, 자, 그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헷갈리는 힌트는 진시황이 얘기한 게 가시 하나를 먹어도 죽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가 나오는 거는 용납을 못했대요. 용납을 못했다. 네, 네. 용납을 지금 힌트예요? 못했으면 힌트가 아닌 것 같은데 더 어려워졌어요. 좀 어려운 힌트. 힌트야 함정이야. 함정에 가까운 함정에 힌트를 주셨어요. 빠뜨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카톡으로 일단 네.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제일 먼저 올려주신 분들 3분 선착순 3분께
뭐 그거 헬스코리아에서 제공해주는 등받이 교정 의자 네.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물어보겠네요. 김영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네. 그러면 내가 맞추면 선착순 이미 그렇게 밀렸나? 가나요? 김영주 씨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선착순 됐어요. 밀렸나? 네. 저는 사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당시에 분위기에 그거 어디 뭐 부관 참시를 당해도 시원찮을 판에 부관 참시랜다. 부관은 그 꺼내는 거지. 뭐야 그 능지처참을 당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거 멀쩡한 몸으로 그거 걸어 나가겠어요 어디? 아우, 너무 그러니까 곤장을 맞아도 무섭네요. 멀쩡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건 네. 뭐 제 생각이고. 네, 이런 네.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절대 힌트 아닙니다. 전 몰라요 네. 지금. 그러니까요. 네, 모르니까. 네, 여러분들의 궁금했어요. 뭐. 지식과 여러분들의 상식과 여러분들의 눈치를 활용하셔서 네. 네,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네.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네. 어떤 분들, 그러니까 정답도 알아보고 네, 네. 네. 시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엘리베이터 내가 잡아놨어. 빨리 다치기 전에 빨리 와. 빨리. 잠시만. 진짜 아까 그 사람 찾으면 우리 늦었어. 그니까 진짜 엘리베이터 잡아서 너무 고마워. 내가 진짜 밥 살게. 근데 나 요즘 속이 안 좋아가지고. 모르겠어. 왜 이래? 내가 도와줘 줄까? 근데 면제 끝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시작하자고. 소화제 먹고 맛있는 거 먹지 마.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그러면 우리 또 박현경 기자가 도망갔어요. 네. 네. 멀리 뭐 가신 것 같아요. 안 보여. 그분이 네. 또 이게 또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카메라 받고 이거 힘들어해. 아무튼 나중에 제가 한번 납치를 해올 테니까요. 네네. 오늘은 그럼 우정아 씨가 시식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뭘 먹어보는 건가요? 하나씩 드리죠. 뭐. 네. 네. 저는 하고, 그 오뎅 김밥. 네. 전 우영우. 우영우. 김밥 좋아해서 우영우. 좋아하시는구나. 네. 다 좋아해요. 진짜? 김밥? 안 좋아해요? 아니 저거를 좋아하냐고요. 김밥을 저렇게 만거 괜찮아요? 처음 먹어보죠. 어떨까요? 처음 먹어보니까. 네, 이런 네. 스타일은 처음 먹어보죠. 김밥 안에 어묵은 가늘게 채 썰어가지고 볶아서 넣는 경우나 예, 예. 아니면 한 줄 두껍게 해서 집어넣는 경우는 봤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안에 동그랗게 너무 김밥처럼 두꺼울까요? 마른 거는 처음 봤어요. 자 그러면은 모양이 일단 예쁘죠? 너무 김밥부터. 예뻐요. 네. 이게 붙어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잘 먹겠습니다. 드셔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이즈가 너무 큰가요? 저는 그러니까 저 자르지 않은 거 네. 한 줄을 줘봐. 오, 알겠습니다. 네. 여기다. 김밥을 저는 배우질 못해서 그런지 잘라놓은 것보다는 이렇게 줄로 한 줄에? 주면은 그거를 그냥 입에다 놓고 우걱우걱 먹는 거를 들고서 드시는 걸 좋아하실 네. 것 같네요. 가 제일 좋아요. 오 ASMR 좋아 ASMR. 사이즈가 입 너무 터질라 컸어. 네. 입 터질라 그래.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민망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을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네, 막 입 밖으로 터져 나올라 그러네. 네. 놓치고 싶지 않아요.
뭘 놓치고 싶지 않아. 맛을 하나하나 놓치고 싶지 않아요. 안에서 나오는 그 식감이 여러 가지예요. 그 참치에서 나는 부드러운 게 아무리 또- 입에다 뭘 넣고 있다 그러지만 네. 방송인데 그러면서 이게 청취자분들을 향해서 반말을 최선의 네. 어묵이랑 네. 깻잎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깻잎이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요랑도 잘 어울리네요. 예. 예. 김밥 같은 그런 김밥의 느낌이 드세요? 식감이 겉에 터지지 않고 김밥이 터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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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묵으로 쌌기 때문에 예, 예. 그게 끝까지 맛있게 하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밥의 맛은 음. 그렇게 많이 강하지 않아요. 밥은 별로 못 느끼겠어요. 네, 네, 밥을 네. 적게 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국물을 드셔야 될 것 같아서. 자, 여기. 때문에 네. 네. 무의 진심이야. 물을 픽업해서 갖고 가셨어요. 아니 맛있어요. 아까부터 뭘 먹게 되면은 물을 먼저 먹는다고 설레발을 쳤는데 그렇다고 무도 안 먹고 딴 거를 먼저 먹게 되면은 드신다는 또 거는 또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무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네. 모양을 유지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씹어 보니까 흐트러지지 않고요. 네, 동그란 모양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어묵 예. 김밥이에요. 카메라가 저를 잡는 걸 모르고 안경도 벗고 이런 참 먹는 것에 정신이 팔려갖고는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오늘 해오신 어묵탕에 네. 네 일단 무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간이 어떻게 됐는지 뭐라 하실지. 우리 저 어묵탕집 하나 하자. 아 그럴까요? 저 오늘은 진짜 맛있다. 무에 잘 뱄어요. 제대로 뱄어. 무에서 느끼는 그 간을 느끼는 김영주 씨의 일단- 입맛이 미슐랭 입맛이라고 하셨어요. 아유 미슐랭 저 없어서 안 먹지 뭐 그렇게 미각 아니고요. 그런데 일단 무는 입에 집어넣게 되면 녹아야 되는데 네네. 제대로 녹네. 아. 제대로 녹아. 그럼 녹으면서 그 무가 머금고 있는 그 어묵탕의 그 국물의 맛이 밑간들이 네네. 그대로 살아나는 거지. 아. 그래서 국물 안 먹어봐도 맛있어요. 근데 무가 그냥 국물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어. 네. 그럼 그 포장마차 국물 같아요. 진짜. 무 자체가 또 단맛이 너무 많이 있어서 부드럽게 넘어갈 것 같아요. 진해요 국물 예, 맛이. 예. 깊은 이게- 맛이야. 밤에 끓이고요, 네. 아침에 끓이고요. 오래도 네. 좋은 거 많이 넣은 것 국물은, 같아요. 우리 예. 국물을 청취자- 오래 끓여야 돼요. 특히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분들에게 너무 괴로우실 죄송하네. 것 같아요. 저 혼자 낼름낼름 먹고 있는데 저 야구르실 것 같은데. 오늘 날씨에 딱 오뎅. 너무 맛있다. 예, 탕으로 드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너무 맛있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네. 가다랑이. 네. 여러분 가다랑이가 좀 있으시면은 국물이 제대로 안 배어 있어도요. 그 조금만 가다랑이를 집어넣으면요. 그 풍미가 또 올라와요. 가다랑이 포. 포. 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거를 좀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맛이 좀 안 나온다 그럴 때는 좀 네. 살짝 집어넣죠. 네. 왜 술도 못하는 애가 이런 거 먹으면 소주가 생각나지? 잘 어울려요. 인정할게요. 아니. 자, 1번, 2번, 3번, 4번 지금 네. 정말 아. 많은 분들이 응모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네네네. 그 정답은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정답을 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그죠? 자, 네. 진시황이 그렇게 생선 그 완자를 좋아했답니다. 네. 거기서 만약에 가시가 나오거나 뼈가 나왔을 경우에 네. 요리사는 어떤 처벌을 어떤 벌칙을 수행해야 됐을까요를 여쭤봤어요. 네. 1번이 요리사가 먹어야 된다. 네. 2번 가시 숫자만큼 곤장을 맞는다. 네. 3번 잘린다. 음. 4번 사형에 처한다. 네. 저는 정답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2번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네네. 그다음에 1번, 4번, 3번은 거의 없으세요. 그냥 어떻게 맨정신으로 맨몸으로 그냥 나가나 살아서 나갈 수 아, 있겠어요? 네. 택도 없는 얘기고. 네. 자, 그러면은 1번, 정답. 2번, 4번 중에서 정답. 4번입니다. 사형에 4번이에요? 처한다. 네. 맞아. 바로 사형에 처합니다. 살아서 나갈 수가 없지. 네. 살아서 나갈 수가 없지. 어머, 4번은 아닐 줄 알았어. 곤장을 쳐서 죽을 때까지 곤장을 친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냥 네. 사형에 처한다고 바꿨대요. 근데 가실수만큼 그 곤장을 맞는다는 좀 애매한 게 했더니 2개 나왔어. 그럼 예. 2대만 맞을 거야?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닌데 오늘 네. 진시황이 얘기했잖아. 네네. 하나라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가시가 2개 나왔다고 2대만 맞는 건 말이 안 되잖아. 함정이 아니라 힌트였어요. 힌트였어요. 예, 하나 가시 잘못 먹으면 죽는다는. 그래서 아마 그냥 당장 사용에 처하는 게 그게 네. 그 당시에는 마땅한 절차였지 않았을까. 그때는 진시황이 그렇게 생선의 진심이었습니다. 오. 네. 자, 그러면은 네. 4번 맞춰주신 분 선착순으로 많으신가요? 3분 세 분. 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많으신데 예, 선착순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네. 그 이게 아무래도 수량이 그렇게 다 정해져 드릴 수 있기 있을 때문에. 만큼 많지는 못해서 네, 다 드리고 싶은데 또 기획을 만들겠습니다. 네, 또 퀴즈를 또 만들게요. 만들어서 또 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준비할 테니까 그때 또 응모해 주세요. 아, 네. 근데 갑자기 퀴즈를 드렸는데 또 돌발 퀴즈 선물까지 재밌네요. 선물까지 준비되니까 저도 감동이네요. 선물 또 준비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강진아님 참 이거 자연밥상 해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네. 다음 주에 만나서 또 먹읍시다. 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세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리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을 받으세요.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레몬법 전문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드디어 전북 장수 도깨비 동굴김치가 LA에 도착했습니다. 싱싱하고 맛있는 전북 장수의 고냉지 배추로 만든 포기김치, 쪽파김치, 총각김치, 그리고 여수 갓김치까지 시원하고 깔끔한 양념으로 정말 맛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맛있는 장수 도깨비 동굴김치를 맛보세요. 얼른 서두르세요. 장수 도깨비 동글김치는 LA 하하호호 213-674-7060 부에나팍 마이코 백화점 714-690-1234 두 곳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별별이 다 생겨도 별곱창이 원조입니다. 유가와 세라노의 별곱창은 LA의 별이랍니다. 곱창하면 별곱창 별별별곱창 별다른 별별곱창. 아직도 가격만으로 맛을 대신하세요? 진정한 맛과 서비스를 드리는 별곱창, LA의 별, 별곱창이 LA의 맛을 지키겠습니다. 예, 나 얼굴에 뭐 했지? 어머, 언니 저 라벤더 갔다 온 거 티나요? 피부가 세상에 너무 깨끗해졌는데? 점, 검버섯에 스킨케어까지 다 라벤더 메디스파에서 해결했거든요. 이번에 확장하면서 울세라, 떨마지, 인모드, 각종 시술 프로모션에 한국에서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트리니티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나도 가야겠다. 라벤더가 확장을 한다고? 위치가 어디였지? 올림픽과 하버드 3층 213-703-8220 얼른 예약해야지. 라벤더 메디스파.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부모님의 건강과 우리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에서 5월 어버이달 맞이 특별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한달 전품목 2+1 행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가정의 달 맞이 특별 세일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부모님, 친지들께 건강한 천정 산삼 선물을 한아름 행복 가득 선물하세요.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213-388-1234. 카우나 안마의자 하나 사시면 하나 공짜. AI가 인증하는 베스트셀러 카우나 안마의자를 공짜로 받으세요. 모든 피부 고민 해결사 2,500불 사랑해 다이아 라디오 코리아. 언제나 정다운 여러분의 라디오 코리아입니다. 환자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인 메디컬 그룹. 전문의 리퍼가 아주 빠른 서울 메디컬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